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번 겨울 캠프 때 우리가 함께할 애니어그램,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것에 대해 나누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사실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볍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적으로 9개의 도형이 애니어그램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성격의 유형을 9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한번 이것을 해봤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오전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대략 한 50명의 인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게 잘 들어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청년들끼리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성격들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요새 유행 중인 이제 MBTI나 이렇게 애니어그램, 디스크, 그다음 담즙제 이런 그러한 성격 유형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남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에는 총 9가지 유형을 애니어그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재자형부터 해서 1번 개혁가, 2번 조력가, 3번은 이제 성취자, 그다음 4번은 이렇게 개성, 예술가, 5번은 이렇게 학다시형, 6번은 이제 충성가형, 7번은 낙천가형, 8번은 지도자형의 9가지의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한 7분 선생님이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구자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7번형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들이 이렇게 점수가 뭐 1등과 2등과 3등이 별 차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1등이 매우 압도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구자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1번이 매우 높은 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7번형 낙천가. 낙천가는 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낙천적인 성향을 지닌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영현 선생님 다음입니다. 어, 우리 영현쌤, 유형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정다감한 조력가형입니다.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인, 또 이렇게 감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현 선생님 보시면 굉장히 따뜻함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김영현 선생님은 2번이 아주 적합하게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혜진 선생님, 예, 저랑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성격만 봐도 어떤 분이신지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진 선생님은 몇 번이 1번으로 나왔을까요? 1등으로 나왔을까요? 예, 바로 5번 유형의 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40점이나 될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하고 좀 이렇게 논리사고적이고 이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 우리 그렇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좀 이성적인 부분, 좀 냉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혹시 이예진 선생님 좀 이과나 뭐 이렇게 공대 쪽에 가까운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이과적인 성격, 이성적인 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그런 좀 냉철함을 지닌 박학다식형의 이제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엔 정민쌤과 우리 현수쌤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해주셨는데, 어, 이정민 선생님, 약간 예상은 했지만 1등이 37점이 나왔네요. 바로 1번 유형입니다. 개혁과 노력 발전. 예,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뭔가 정확한 걸 좋아하는 분들, 노력하고 발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피드백을 좋아하시는 그런 성격 유형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적합한 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고요. 우리 김현수님은 제가 얘기를 많이 못 해봐서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현수쌤 몇 번이 1등으로 나왔을까요? 38점이나 기록한 5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진 선생님하고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와 달리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분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등으로는 우리 정민쌤과 같이 1번 유형 36점이 나와서 박학다식하면서도 뭔가 노력과 발전을 꿈꾸는 개혁가적인 성향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이현수 선생님 몇 번일까요? 제가 약간 예상은 했었는데 우리 구자경 선생님과 같은 7번 유형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다재다능한 성격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등이 공동 1등인데 2번 조력과 다정다감하면서도 낙천적인 성향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현수쌤은 이례적으로 공동 1등이 나왔고 또 공동 1등이 점수가 둘 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좀 그러한 성격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에게 마지막으로 또 주신 최영 선생님, 예, 제가 분명히 청년부 때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랑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 선생님은 몇 번 1등일까요? 네, 바로 6번입니다. 네, 6번 충성과 성실한 종. 그러면서도 우리 최영 선생님이 다정다감한 조력가의 성격 유형도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 선생님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안 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격 유형을 좀 이렇게 검사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함께 주일에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한 7분 나눈 것 같은데 대부분 성격 유형이 또 겹치지 않아서 각 유형별로 이렇게 수련회 때도 거의 겨울 캠프 때도 맡아주시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성격에 맞는 선생님들이 그 유형마다 있으면 더 이렇게 성격을 이해하는데 또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1번 유형 나왔던 것처럼 개혁가, 예, 나는 완벽하다. 완벽에 되게 집착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정민 선생님 1번 나왔는데 네, 되게 완벽하시죠. 벌써 찬양 콘티도 이렇게 미리 올려주시고 완벽하고 뭔가 깔끔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회피해야 될 성격 유형은 분노. 뭔가 완벽하지 아니하면 약간 분노가 일어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로는 반인 형성은 지녀야 되고 인내가 좀 필요한 성숙의 열매가 필요한 성격에 가깝다. 예. 그래서 개혁자로서 나는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르다는 거, 양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몇 번인지 궁금하시죠? 예, 돌아오는 주일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 유형 조력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돕는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돕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고 교만함을 회피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 뭔가 헬퍼의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우리 영현쌤 보면 헬퍼의 이미지가 강하죠. 또 우리 청년부에선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원문 집사님의 큰딸인 김지영 청년. 예, 돕는 이미지,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름만 되면 다른 부서의 수련회들 다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헬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죠. 예, 그래서 봉사활동, 친함, 감정, 돌봐주는 정서적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유형, 이번에는 뭐 딱히 3번이 두드러졌던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번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분 계셨네요. 우리 구자경 선생님이 2등으로 이제 3번 유형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구자경 선생님이 7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번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5번이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장형 선생님 같은 성격은 좀 뭔가 이렇게 7번 유형에 가깝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면서도 뭔가 완성과 성공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경쌤이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보면 뭔가 확실하게 성공하려는 이러한 집착이 굉장히 있습니다. 뭔가 맡기면 완성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1번의 유형은 약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는 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맡기면 뭔가 전날까지 나오거나 미리 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결국 당일에는 성공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 가깝다. 우리 자경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할 때도 뭔가 팀장을 할 때면 뭔가 결국 당일에는 완성을 해요. 근데 당일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된 느낌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밌게 성공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정확성, 전문가적인 성격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격, 성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경생 같은 분들에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예술가형, 예. 우리 예술가형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I'm so special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해요. 특별한 것만 원하다 보니까 조화를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성격의 유형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5번 유형은 사색가형입니다. 나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식적이고 아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탐욕적인 죄악들을 버리고 공허함을 회피할 수 있도록 뭔가 지식이 중요하신 분들이고 예, 지적으로 종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독한 사람이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진쌤하고 우리 현수쌤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뭔가 말씀의 울림이 뭔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좀 지혜를 쌓는 것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고 이렇게 감정의 터치보다는 이성적인 터치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충성강, 남은 책임감이 강하고 충실하다. 우리 최영 선생님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고 책임감 강하고 충실한 이러한 사람. 근데 이제 뭔가 근원적인 재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안전만을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뛰어넘는 도전과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적으로 입장을 취하며 충성과 권위자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의심이 있는 경우들 그래서 신중성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번 유형은 낙천가죠. 나는 행복.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이현 선생님과 구자경 선생님 보면 늘 웃고 있죠. 뭔가 행복해 보이죠. 예,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이제 기뻐야 돼요.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최상의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하고 열광적인 사람들. 골치 아픈 거 좀 싫어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영혼에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8번 유형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지도자의 이런 성향입니다.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 예. 약간 예전에 보면 이제 독재자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부에서는 전에 이태범 형제가 8번 유형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자형, 힘,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쟁취와 그래서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공격적이고 자기중앙이 강한 사람, 권력을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번 유형은 중재자형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과 평화, 갈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부에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9번 유형에 누가 나왔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장현승 형제가 있고
여기 누굴까요? 유승현 형제가 있고, 여기 이동석 형제, 여기 우리 김원문 집사님 아들인 김지성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 넷이 모이면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굉장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재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격이 평화롭고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때로는 빈둥거리고 태평하며 가끔은 외부의 자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정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격 유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성경 인물을 가끔 탐구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이것을 이제 겨울 캠프 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왔던 9번 성격 유형, 중재자형, 평화로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굉장히 평화를 좋아했죠. 그래서 뭔가 양보해주고 뭔가 아내조차도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을 했을 만큼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통한 성경 인물 탐구의 목적은 애니어그램의 본질인 영성 탐구, 사람에 대한 이해, 성경의 재미, 성경의 통찰과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잘 파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모르고 있던 본성을 찾아내고 또 상대를 이해하고자 함이 이 강의와 또 이 나눔, 이 캠프의 그 프로그램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참고해 봤고요. 9번 유형의 특징, 평화주의자,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한다. 예, 나태와 게으름이 죄가 될 수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유형을 만약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뭔가 이런 평화와 갈등 가운데에서 행동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화해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갈대아우를 떠나는 아브라함,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상주의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 현실 타협을 통해 사라의 여종을 취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도 하고 또 보완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그 프로그램 9번 유형의 방에 이렇게 하나의 목표, 이렇게 하나의 체험으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성격 평화주의자.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번 유형의 야곱. 뭔가 굉장히 3번이 뭐였죠? 성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 야곱 어땠습니까? 굉장히 성공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쵸? 뭔가 형의 그 장자권을 이렇게 쟁취하고 이런 것들 야곱의 모습이고 4번 유형은 어땠었죠? 예술가형 I'm so special. 성경에서 가장 스페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에 가까웠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나는 다르다, 특별하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 특별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성격을 유형을 이렇게 강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3번 유형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 여기 글자가 없는데 성취와 성공이 중요한 사람. 성공과 성취는 중요하고 실패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실함이라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야곱.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결국 뭔가 쟁취를 했어요. 무엇을 쟁취했죠? 라헬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야곱, 결국 승리했어요. 엄청나죠? 예. 이스라엘 제파의 조상이 된 야곱, 많은 것들을 성취한 참 대단한 성경의 인물이죠.
4번의 유형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적이고 낭만주의자. I'm so special. 나는 남과 다르다. 다름이 너무 중요해. 뭔가 튀어요. 어떤 면으로.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나왔던 요셉과 같이. 우리 정은경 선생님이 좀 약간 특별한 이렇게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특별함이 있는 분들. 좀 예술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망과 질투의 죄가 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조화라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술가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그다음 애굽에서의 고난을 이겨낸 총리된 요셉 또 형들을 결국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예술가적인 부분들을 이 가운데서 좀 찾아내고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번 유형 모세와 6번 유형 여호수아. 1번 유형은 뭐였죠? 개혁가, 합리주의자였고 6번 유형은 뭐였죠? 6번 우리 최영 선생님이었죠? 충성형. 예. 충성과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1번 유형 개혁자, 완벽주의자. 이들에게 있어서 완벽이 너무 중요해요. 결점 놓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올바르단 거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한 사람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 히브리인이 채찍질 맞으면서 노예 생활 힘든 거 보니까 바로 주먹 나갔죠. 죽방이라 그러나요? 죽방을 한 대 갈기고 인내가 좀 필요한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때로는 거룩한 열정이 돼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또 온유함도 있었지만 예, 왕자로 자란 모세 예, 그다음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 40년을 했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40년의 그런 시간을 준 것은 인내하라고 하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차례 거절한 모세.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모세.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간구가 있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모세를 통해 온유함이 결국 그 가운데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6번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안전성을 중요시해요. 때론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그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 모세라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 후임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겐 용기가 이제 회복이 되었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 이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수아.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종, 바로 여호수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을 승리할 수 있었고 12지파를 분배하는 굉장히 대단하게 쓰임받은 충성가였습니다. 다음은 또 2번 유형입니다. 성경에 나온 2번 유형, 또 누가 또 대표적입니까? 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이고, 봉사주의적이고,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이 중요한 사람. I'm helper. 나에게 있어서 정서적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감정적인 터치와 울림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길 매우 즐기고 때로는 이들에게 겸손이 필요할 때도 있다.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믿게 된 룻. 굉장히 뭔가 시어머니와의 이런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동서라 그러나요? 떠났겠죠. 근데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감정적 교류와 조력과 봉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된 롯. 예.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롯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롯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조력과 섬김과 봉사,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의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봉사로 분주하고 바빴던 마르다의 성격이 아무래도 이렇게 섬김을 당장 중요시 여겼던 이러한 이번 유형의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 2번의 성격 유형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MBTI에서 말하는 외향적이든 내향과는 상관없이 봉사에 대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외향적이지만 2번 유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향적이지만 2번 유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다양하게 좀 성격 유형을 검사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위하는데 되게 좋다. 다음 다윗 8번 유형입니다. 지도자와 도전주의자. 8번 유형의 특징,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 좀 다윗이 이와 같은 것,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에 싸움도 하고 권력을 잘 갖출 수 있다. 뭔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실 굉장히 작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은 뭔가 지도자적이고 도전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다윗, 뭔가 두려움이 없고 뭔가 빼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훈련을 받은 다윗의 모습이 조금 8번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용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성향과 용기가 이렇게 베이스가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러한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뭔가 외유내강형이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우정을 맺은 다윗왕, 뭔가 의리적인 사람이었고. 자, 그 다음 8번 유형 또 누가 있을까요? 에스더의 모습도 굉장히 지도자적이고 도전주의자. 에스더가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죠. 그 당시에 뭔가 굉장히 용기가 있고 도전적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랐지만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3번 유형 에스라와 도마, 또 7번 유형 솔로몬에 대해서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3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5번. 5번 아까 나왔던 분들 누구시죠? 네, 이혜진 선생님과 김현수 선생님. 뭔가 지식적이고, 뭔가 의심이 풀려야 되는 사람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주인 중에 하나였던 에스라와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 5번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7번 유형은 아마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더더욱이 그가 좀 7번 유형에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색가이고 탐구주의자였다. 나는 현명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 지식에 집착하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헌신이 좀 필요하고, 때론 탐욕을 피해야 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 사색가이고 탐구주의자인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났죠. 율법자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성경에선 가장 똑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종교개혁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쳤던 에스라.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도마와 빌립이 그랬어요. 열정적이었지만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필요하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사람. 뭔가 열정적이죠.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의심도 많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된 도마. 계산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빌립이 이와 같은 성격의 유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낙천적이고 열정가적인 솔로몬. 예, 나는 행복하고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된 기쁨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재밌어야 이 사람들은 뭔가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것들을 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가장 강대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뭔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강인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즐겁게 이것들을 잘 유지함이 필요해서 그의 성격이 조금 더 낙천주의자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성전 건축을 했던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도 있기는 했죠. 그래서 이러한 또 실수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죄를 지었죠.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일단 한번 보시고 오셔서 궁금한 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9가지 성격 유형의 방에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그 방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어떠한 이렇게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또 지식을 쌓고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이것들을 한 차원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들을 남은 2주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